반갑습니다. 생존 신고합니다. 영상은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드렉스터는 제가 한 달 만에 타고요.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워서 어디 투어 갈 생각은 아예 못하고 출퇴근하고 그냥 서울 시내 돌아다니고 하는 것들은 바이크로 계속 했는데 그 풀페이스 헬멧을 못 쓰겠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제가 헤드온 하프 헬멧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턱 부분이 없는 거, 그거를 한번 썼더니 헤어나오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 헬멧을 계속 쓰고 다니느라 영상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칩 마운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요 드렉스터를 제가 고장이 났었다고 지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다 고치고 여러가지 정비를 하고 무려 한 달 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세팅이 다 초기화 돼 가지고 미러 포지션까지 전부 다 지금 다 바뀌어서 여러가지로 제가 원래 제 몸에 딱 맞게 되어 있는 세팅을 하는데 애를 먹고 있고요. 요게 좀 오래 걸렸던 이유가, 보통은 이제 고장이 나면 경고등이 뜨면 진단기를 물리잖아요. 진단기를 물리면 그 에러 코드가 떠요. 어디가 고장 났는지. 그래서 그 에러 코드를 보고 고장난 부분을 찾아가지고 수리를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증상을 대전 본사에 보냈는데 대표님이랑 거기 계시는 이제 엔지니어분이 받자마자 똑같이 시동을 켜고 봤는데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어요. 시동이 켜지고 엔진 회전이 한 5초, 10초 정도 지속이 되다가 꺼지는 문제. 그래서 육안으로 그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 고쳐야 되는데 진단기를 물렸는데 아무런 경고등이 안 뜨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증상이 육안으로는 확인이 됐는데 기계 전자적으로는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점화계통 아니면은 흡기 쪽 문제, 또 그것도 아니면 배기 암 문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소거해 가면서 확인을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소거로 확인을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바로 다 고쳐졌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증상이 진짜로 다 고쳐졌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오래 걸렸고, 실제로 이제 최초에 점화 플러그를 교체를 했는데 문제가 사라졌어요. 되게 간단한 문제죠. 그 점화 플러그가 문제였느냐라고 하면, 점화 플러그를 교체를 했지만 기존에 있는 점화 플러그가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점화 플러그도 많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수리가 되니 끝났다라고 그냥 방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흡기 클리닝, 그 다음에 배기 쪽 가변 밸브 미세 조정,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바이크가 이제 6년이 되니까 좀 마일리지는 얼마 안 됐어도 여러 가지 정기 점검을 좀 치밀하게 많이 해야 되는 단계긴 한데, 그런 것들을 쭉 같이 수행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쭉 진행을 하고,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고 이렇게 쭉 테스트를 진행해서 한 3주 정도 됐을 때 좀 찜찜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다 사라졌으니 어떠한 이유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고친 거 바탕으로 문제 해결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탁송을 다시 보내려고 하는 찰나에
또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시동이 꺼지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하고 최초에 갈았던 점화 플러그 쪽을 빼보니까 신품으로 교체를 했던 점화 플러그의 그 플러그 끝단이 오일로 이제 젖어 있는 문제를 확인을 해서 요거는 플러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점화 플러그 쪽으로 오일이 미세 유입이 되는 거다 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제 점화 코일 쪽이랑 다 빼봤더니 이제 코일 쪽이랑 엔진으로 이제 코일이 꽂히는 그 구멍이 있는데 그 코일 홀에서 이제 미세 누유가 발생하는 걸 확인을 해서 그 미세 누유가 뭐냐면 헤드 커버 쪽에 코일이 꽂히는 곳이 이제 누유가 되지 말라고 가스켓 오링 같은 게 꽂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미세하게 경화가 일어나 가지고 누유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코일을 적셔서 스파크가 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를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다 고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괜찮다라고 판단했는데 3주가 지나서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오히려 더 따보니 가스켓 경화 문제로 확실하게 이제 원인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가스켓 교환을 하려면 엔진 헤드 커버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헤드 커버를 열면은 무조건 또 엔진 그 헤드 커버 가스켓도 교환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임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바이크 컨디션은 그거 수리를 진행하면서 어차피 계속 맡겨뒀던 터라 마일리지 자체는 괜찮지만 그래도 이제 기간상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냉각수랑 그 다음에 브레이크 플루이드랑 앞뒤 클러치 플루이드를 전부 다 교환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흡기 클리닝도 진행을 했고 당연히 엔진 오일이랑 오일 필터도 갈았고 배기 쪽도 다 이제 만졌기 때문에 바이크는 타이어를 제외하면 완전히 최상의 컨디션으로 돌아온 상태고 사실 이제 타이어 교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환기도 잘 되고 또 직사광선 쬐지 않는 쪽에서 계속 보관을 했다 보니까 타이어 자체의 경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막 미친 듯이 쏘는 스타일도 아니고 타이어는 일단은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리비는 부품 자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쌌고요. 부품이 이제 기본적인 오링이라든지 또 가스켓 이런 것들은 다 고무잖아요. 볼트, 링 이런 것들 다 교환을 한 거여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싸게 들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플루이드 같은 것도 얼마 안 돼요. 가격이 냉각수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부품비는 진짜 얼마 안 나왔고 공임이 MB 아구스타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7.5만원 그러니까 7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일반적인 바이크 치고는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일반 바이크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뭐 아구스타라든지 두카티라든지 이런 것들이랑은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거 이외에 뭐 제가 찾아보니까 트라이엄프 이런 거는 69,000원 시간당 공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항상 비교하는 게 이제 자동차인데 차랑 비교하면 정말로 싼 수준입니다. 자동차는 물론 이제 현대기아차는 시간당 공임이 좀 싸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 1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12만 원 요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독삼사라고 하는 BMW, 벤츠, 아우디 이런 것들은 다 막 12만 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시간당 공임이. 그래서 실제로 뭐 미션이나 엔진 수리 들어가면 공임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사서를 가는 건데 바이크는 아구스타를 잘 취급할 수 있는 데가 많지도 않지만은
시간당 공임이 센터랑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서 저는 이력을 다 남겨놓을 수 있는 센터로 보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가지 다 만족스럽습니다만 지금 제가 조금 불만인 거는 요 바엔드 미러가 볼 베어링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손목처럼 360도로 회전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볼 베어링을 잡는 그 베어링 소켓이 메탈이랑 메탈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꽉 조아서 고정을 하는 방식인데 그게 엄청나게 꽉 조아 가지고 제가 원하는 상태대로 고정을 해놨었는데 요게 이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접었다 폈다를 좀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이게 사실 접었다 폈다 하도록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접었다 폈다 하면은 그 볼 베어링 조아놓은 볼트가 좀 느슨해집니다. 접었다 폈다 하면서. 그래서 지금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조금 헐거워진 상태예요. 실제적으로 뭐 주행을 하면서 접히는 정도로 헐거워진 건 아닌데 제가 원하는 만큼 타이트하게 지금 접히지는 않아서 그거를 좀 풀어가지고 다시 재고정을 할까, 뭐 그 정도 찜찜함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 바엔드 미러를 사제로 많이 바꾸시거든요. 접이식 말고 이제 실제로 그냥 쓰는 바엔드 미러 있잖아요, 고정식. 그걸 쓰면 이렇게 짜증날 일이 없는데, 일단 순정 바엔드 미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너무 펼쳐져 있고 플라스틱 덩어리고 그래서 주차하다가 벽에도 많이 긁히고요. 전봇대에 부딪힌 적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예뻐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더운데 제가 너무 더워서 엔진열이 많이 없는 알라인티랑 그 다음에 열은 나지만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KTM 390을 계속 3주 4주 동안 타고 다녔다 보니까 오랜만에 드렉스터를 타니까 약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출력이 너무 세고요, 시내에서 타기에. 스로틀링 하다가 지금 몇 번 날아갈 뻔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적응을 해야 되는 상태고, 일단은 스포츠 바이크 타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시내에서 타지 마십시오. 바이크한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바이크들을 시내에서 계속 저속 주행하고 신호대기하고 하면 바이크 자체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저도 한여름에는 잘 타지 않는데, 오늘 막 최고 30도 넘어가는 기온인데 일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들고 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아마 다시 KTM 390 타지 않을까 싶고요. 막 타도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뭐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아이고, 너무 오랫동안 영상도 안 찍었고 드렉스터도 오랜만에 타고 그래서 한번 인사드리려고 열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세팅을 많이 해봐야 돼서 그런 것들 조율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더운데 투어를 나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6월 말인가 7월 초에 충주 한번 갔다가 더위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클래식 바이크를 타고 갔는데도 난리였는데,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시간이 된다면 가까운 거리에 투어 나가서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진짜 더위 먹는 거 조심하시고 또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는 또 감기를 걸렸어요. 코가 지금 막혀 있는데 행복하고 안전한 운행 되시길 기도합니다. 안녕.